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오늘 방송 좀 기분 좋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삼의 수출이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네. 베트남으로 충북 수삼이 처음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네, 충북 인산농협이 25,000달러 가량의 충북산 수삼과 홍삼을 베트남에 수출한 건데요. 수출한 수삼과 홍삼은 베트남의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하노이시 대형 슈퍼마켓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뭐든지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죠. 그 어려운 첫 스타트를 끄는 충북 인산농협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충북산 수삼 품질이 좋으니까 수출이 된 거겠죠. 네, 충북 지역의 인삼은요, 고랭지 인삼포가 많아서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은데요. 그 명성이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빠른 속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첫 수출을 성공시킨 충북 인삼농협의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인삼 경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비롯해서요, 계약 재배와 수매, 또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도내 4,365헥타르에서 약 262톤, 무려 79억 7,600만 원의 인삼을 수매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고들빼기와 부추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579톤, 과일 거채 811톤, 일반 채소 4,640톤 반입됐습니다. 총 7,031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한 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열무부터 보겠습니다. 110.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05.6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9톤, 5톤 정도 더 늘었네요.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34원입니다. 최고가는 3,113원, 최저가는 2,264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2,734원이었는데 오늘 시세는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00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는 2,634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시죠. 10월 18일 가격 4,717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뚝 떨어지고 2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22일 가격 2,566원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잡았다가 어제 이후로 소폭 다시 떨어진 모습이네요. 오늘 가격 3,113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14일 때 올해 5,328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지난해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시세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생고추입니다. 144.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44.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물량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0.019톤 줄었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8,765원입니다. 최고가는 7만 원, 최저가는 43,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58,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 55,00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2,955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가격이 가장 높았죠. 92,0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 지난해 그래프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25일, 9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가 더 높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5일부터 10월 초 들어선 때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10월 5일 때 다시 올해 시가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5일 기점으로 하락 흐름을 좀 나타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시세가 좀 뒤바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배추입니다. 648.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17.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1.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343원입니다. 최고가는 1,800원, 최저가는 8,7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0,000원대였는데요. 오늘 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317원 하락했고 평균가는 9,343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10월 19일 14,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을 했었다가 20일 기점으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소폭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떨어진 모습이네요. 오늘 1,8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9월 25일 때 지난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8,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때 보시면 올해 중 이 기간 가장 높았던 가격이 19,488원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30일 10월 접어들면서 한번 좀 하락하는 흐름을 올해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늘까지 그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배추 강원 평창군이 8,35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북 단양군 7,602원이고요. 네, 강원 횡성군은 6,635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평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3,7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영양군이 가장 높네요. 8,5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김장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필수품이죠. 절임 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배추를 직접 사서 또 집에서 그 빨간 큰 고무 대야에 담가서 직접 소금을 쳐서 절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이 절임 배추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수고가 많이 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절임 배추가 시중에 언제부터 좀 판매가 되기 시작이 됐나요? 저도 조사하고 꽤 놀랐습니다. 정말 좀 오래됐더라고요. 한 1995년 전남 해남 지역 농협들이 상품화해서 처음으로 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편리함 덕분에 절임 배추는 이제 김장철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요. 전국 절임 배추 출하 규모는 2016년 기준 연간 1,82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연간 1,824억 원이면 곧 2,000억 원 시장이 열린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절임 배추 시장 좀 잘 준비 중인지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절임 배추 시장이 준비 단계부터 요동을 치고 있는데 가을 배추가 품귀 조짐을 보여서요. 주산지마다 원료 확보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은 날씨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가을 장마 또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이 배추 작황이 크게 부진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절임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를까 봐 좀 소비자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벌써 소비재 주요 판매장은요, 절임 배추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유통업체는 가격 결정을 못해서 고심 중이고요. 일부는 계약 재배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량을 어렵사리 맞춰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예약 판매로 나온 농협 하나로마트 절임 배추 가격을 보면요, 한 5포기가 든 10kg들이 한 상자당 최저 21,9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해본 배추 시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 3포기 든 10kg 상품 평균가가 9,343원이었고요. 최고가가 1,800원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여섯 포기 절임 배추가 최저 21,900원이면 자,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현 시세로 봐도 이득이고요. 그리고 김장철 대비해서 배추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 이런 유통인들의 이야기도 들은 결과로 봤을 때는 현 시세에는 꼭 사시는 게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하시는 가정에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시 절임 배추 시장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 농산물 시세도 살펴주시죠. 네, 대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니다. 35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57.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6톤 정도 줄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09원입니다. 최고가 1,660원, 최저가는 1,22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1,409원, 어제는 1,504원이었네요. 어제보다 99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22일 가격 2,1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좀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1,660원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14일, 17일 이때 간격을 줄여내면서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409원 오늘 평균가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 살펴보겠습니다. 42.1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3.5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1.4톤 더 줄었습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1,115원이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9,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526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11,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58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미나리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0월 18일 가격 14,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 흐름 나타냈다가 보시면 21일 때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2,2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과 올해 30 계속해서 좀 비교해 봐야겠죠.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9월 25일 때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 이 기간 중 뚝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러다가 이 14일 보시면 한 번 더 좀 크게 올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0월 17일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일 기점으로 지난해 시세 다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 보시죠. 27.2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4.7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23,765원입니다. 최고가 144,000원, 최저가는 112,000원이네요. 네, 어제 126,773원이었고요. 오늘은 123,765원입니다. 어제보다 3,008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18일 가장 높았습니다. 212,500원이었던 시세가 그 이후에 하락과 상승 흐름 약간 나타냈지만 2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빠지면서 오늘 가격이 14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25일부터 10월 14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세가 더 높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흐름이 바뀌면서 17일 때만 해도 올해세가 높게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바뀌었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생표고버섯 경기 여주시가 10만 5,340원입니다. 네, 경기 화성시는 11만 9,201원이고요. 충북 괴산군 88,2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초고가 가장 높습니다. 16만 8,750원, 평균가는 화성시가 높네요. 11만 9,201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저는 채소 경매가 펼쳐지는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반입량의 차이를 보이는 건요. 옆에 보시는 강낭콩인데요. 지난주부터 강낭콩의 반입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 나물 하면은 봄을 먼저 떠올리셨죠? 지금 이 시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나물들이 더욱더 많이 가락동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옆에 취나물부터 달래, 냉이에 이르기까지 봄나물 하면 떠올렸던 나물들이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속속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고들고들한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고들빼기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오상균 병임 경매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상균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웃으면서 또 저렇게 그냥 서 계시지 또 고들빼기를 쓰다듬고 계세요. 네, 고들빼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네. 네, 이렇게 한 단 좀 보여주세요 먼저. 네, 아주 경아 씨처럼 이렇게 단아하고 깔끔하게 이쁜 고들빼기 보셨어요? 네, 이게 한마디로 그냥 제가 짜리몽땅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네. 그렇지 않아요. 단아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짜리몽땅하고는 또 틀리죠. 단아한 거하고는 네. 이렇게 고들빼기가 이쁘게 뿌리가 곱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때깔도 이렇게 황토깔 나는 이렇게 오. 이 고들빼기가 이 명품 고들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품질 좋은 고들빼기들이 가락동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신데요. 네네. 제가 이제 가락동 오늘 쭉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매사님. 네. 사실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나물들 하면은 아이고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가락동에 지금 눈에 띄게 좀 늘어난 작물 중에 하나들이 지금 다 봄에 만났던 봄나물들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냉이, 달래, 모잇잎 또 이런 또 고들빼기, 네. 기타 이제 취나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취나물까지 해서 나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말 그대로 날씨가 좀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나물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정말로 농담 아니 정말로 네네. 고들빼기 김치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우리가 고들빼기를 일명 이제 게장을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밥도둑. 예. 근데 사실 이제 비린내도 없고 이게 먹어도 감칠맛 나는 게 사실 이 고들빼기 김치를 잘 담아 놓으면 진짜 맛있죠. 이게 맞습니다. 밥맛이 없을 때 밥맛을 돋구는 그런 역할. 네. 또 이렇게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는 그런 반찬. 아이고. 고들빼기가 진짜 좋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그냥 고들빼기 그냥 척 얼리면 진짜 네네.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렇죠. 요즘 또 입맛 없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네네. 경매 분위기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니아층들이 많고 또 새로 이제 이 품목 자체가 좀 쌉싸름하고 맛있다 보니까 또 이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마니아층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저변 확대가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좀 양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주 대비? 지금 이제 반입량은 지난주 대비 이제 지난주에 일평균 한 2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 한 2톤 정도 늘어가지고 한 일평균 4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지난주 대비 이제 양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 지금 한 100% 가까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늘어난 상황인데 어떤가요? 좀 이에 따라서 경락가는요. 사실 이제 양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 시세가 조금 하락할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고들빼기는 경락가가 어떻게 좀 형성이 잘 됐을까요? 네. 네, 지금 그 양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고들빼기 가격은 거의 지금 전주나 이번 주나 거의 변동이 없어요.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고 추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가을도 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입맛도 좀 잃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은 늘었지만 시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날씨가 일교차가 커지고 추워질수록
아마 이제 김장 시즌도 돌아오고 하는데 아마 김장 시즌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김치를 담는 게 고들빼기 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질수록 양 이렇게 찾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아서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 양은 늘어도 계속 유지될 걸로 대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전망까지. 그래가지고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한 거예요? 일단 좀 평균 시세부터 짚어주세요. 네. 네, 일반적인 시세는 이제 이렇게 단묶음 고들빼기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형성이 됐고요. 네. 최고가 4만 5천 원 경매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4kg 관당, 4kg 특기준 관당 시세라서 굉장히 좀 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kg에 오늘 최고가 그럼 4만 5천 원? 그렇죠. 4만 5천 원까지 하고 평균 시세 한 3, 4만 원 형성한 상황이니까 고들빼기 시세 좀 나쁘지 않아요. 네, 예, 반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먼저 우리가 고들빼기 얼굴을 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우리 뒤에 상자 좀 준비돼 있는데 보면서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예. 네. 지금 이제 좋아요,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보여줬던 이제 명품 고들빼기고요. 이제 이거하고 좀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쪽의 것은 좀 약간 크지 않습니까? 크고 이제 뿌리도 보면 잔뿌리가 많고 해서 좀 약간 이거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뻘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색이 달라요. 예, 이렇게 이제 단묶음이 안 돼 있고 뻘크로 돼 있는데 크기는 비슷하고 이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데 뿌리가 조금 부실하고 뿌리 색깔이 이제 이것은 일반 검은깔이고 이건 황토깔이어서 황토깔을 좀 더 상품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딱 봐도 차이가 나요. 네, 딱 봐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우짜란 게 있습니다. 예, 뿌리는 뭐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위로 잎사귀가 아주 크게 자란 거 이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시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품질 차이가 나요. 가장 이쁜 거 한 단 좀 보여주세요. 네. 예, 그리고 좀 가장 우짜람 이쁜 거. 좀도 보여주시고요. 예, 네. 일단 지금 우짜람이랑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위로 쑥쑥 잘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우짜람이라는 것은 사실 뿌리 부분이 좀 실하고 요거 명품처럼 이제 잎사귀하고 뿌리 부분이 대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뿌리는 우짜란 것은 뿌리는 작은 반면 위를 쓸데없이 이제 잎사귀가 너무 위로 큰 것이 우짜람의 현상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런 고들빼기는 우짜람 있으면 오히려 네. 시세를 못 받는 거네요. 예. 상품 가치를 못 받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위로 쭉쭉 자라고 싶었는데 예. 얘는 오히려 쭉쭉 위로 이렇게 자라면은 네. 오히려 제 시세를 못 받고 이렇게 좀 맞습니다. 단아하게 좀 네, 그렇습니다. 아담한 좀 크기가 네, 말 그대로 네. 이 정도 크기가 좋은 시세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들빼기 어디서 많이들 좀 올라오고 있을까요? 고들빼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쪽 고창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에 이제 고창, 서산, 당진 그리고 이제 이쪽 근교 쪽에서 나오는 서울 근교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경기도 광주, 양평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남양주 이런 쪽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때 지금 현재 지금 사실 이제 최근 뭐 비 소식이 좀 잦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네. 산지 상황은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요즘 많고 초기에 이제 그 파종 시기 때 비도 많고 해서 조금 활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 우짜람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 좀 농가들에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농가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품질이에요. 품질 그렇죠. 부분이고 네. 비 소식 때문에 사실 이제 진무름 현상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오성균 경매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고들빼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네.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방법 뭐 네.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고들빼기가 재배해서 이렇게 상품화하기가 참 어려운 품목인데 그래요? 쉽지 않아요, 네, 재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재배도 어렵지만 이제 마지막 상품화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산지에서 이렇게 단묶음을 해서 밑에 뿌리까지 해서 이렇게 사실 빗질까지 해가시고 온 거예요, 얘를. 아, 이 머리까지 비껴온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산지에 가서 보시면 네. 이게 이렇게 단묶음을 한 다음에 이 전용 그 빗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 빗으로 이쁘게 이렇게 싹 빗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 이쁘게 아무쪼록 지금 그렇죠. 출하 작업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우리 서울 분들이 대부분 이 고들빼기를 소비를 하시는데 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때 맛을 보고 이렇게 사실 수는 없으니까 이 모양새를 보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도 이쁘게 묶어주시고 뿌리도 이쁘게 이렇게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쁘게 해서 우리 경화 씨처럼 이쁘게 해서 보내주시면 네. 잘 팔립니다. 잘 아이고, 팔리고 알겠습니다. 네, 시세도 네. 잘 나오고요. 하여튼 네. 상품화 하실 때 이쁘게 해서 보내주세요. 네, 한마디로 이쁘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곱게 한눈에 봐도 딱히 뭐 우리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더 뭐 손 댈 거 없이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열심히 잘 키운 고들빼기 가락동에서 재시세 받는데 저희가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들빼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요. 네, 오상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찾아오는 코너가 아닙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인데요. 맛있는 한 끼. 오늘은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좀 소개해 주실지 이인정 요리연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한 끼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가장 밥도둑 고들빼기 김치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네. 자, 이 고들빼기 김치 사실 뭐 저는 모든 김치를 다 섭렵했는데 네. 고들빼기 김치만 좀 섭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가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고들빼기 김치를 오늘 메뉴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들빼기 김치는 특유의 향과 맛으로 인해서 정말 밥도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치 담는 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맛있는 한 끼에서 김치를 소개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김치하면 그렇죠. 좀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대부분 그런데 네. 또 이인정 연구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는요, 이제 당연히 고들빼기가 필요하겠죠. 고들빼기 2kg에 식초 3큰술, 절임물이 필요한데요. 천일염 반컵에 물 5컵 기준이고요. 무절임에 들어가는 거는 무 1kg에 소금 2큰술에 설탕 4큰술이 필요하고요. 양념장엔 쪽파 반단에 찹쌀풀 2컵, 멸치액젓 1컵, 굵은 고춧가루 1컵 반, 설탕 2큰술, 유자청 3큰술, 마늘 1컵, 생강 반컵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네, 생각보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좀 많긴 한데요. 양념이 필요하죠. 자, 네.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만드는 법은요. 고들빼기는 찬물에 헹구고 식초물에 1시간 정도 담궈주세요. 그 이유는 고들빼기 특유의 강한 쓴맛을 제거해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들빼기를 절여줘야 되는데요. 물 5컵에 천일염 반컵, 물 소금물 만들어주시고 10시간 정도 절여준 후에 찬물로 헹궈주시고 꽉 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게 무절임인데요. 네. 물을 채썬 후에 소금과 설탕 4큰술 넣고 소금 2큰술 넣어주시고 3시간 정도 절이면은요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다음에 쪽파는 6cm 길이로 자르고 찹쌀풀, 마늘, 생강, 멸치액젓, 고춧가루, 그다음에 뭐 설탕, 뭐 유자청 이렇게 준비해 섞어주시고 무채 방금 절여놓은 무채 있잖아요. 섞어준 다음에 고들빼기를 버무려주면 완성인데요. 익혀주셔야겠죠. 네. 네네. 자, 이 고들빼기 김치 익혀서, 그러니까 숙성해서 먹는 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네, 보통 이제 담그신 다음에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해 주시고 네. 냉장고에다 넣으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채소 손질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손질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뿌리채 먹는 이제 김치다 보니까요. 뿌리 잎 사이에 흙을 좀 제거해 주시고요. 뿌리에 보면은 잔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잘 털어내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들빼기 김치 만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때는 버무릴 때 너무 이렇게 막 바락바락 버무려 주시면 풋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살살 버무려 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철 음식이 그만큼 또 보약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 고들빼기 김치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0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65.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4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8,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27원 가격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9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19일 가격 보시면 15,905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21일부터는 비슷한 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이 24,000원대 가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가격 3만 원대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비슷한 가격 유지되다가 조금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158.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1.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96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어제 11,000원대, 오늘은 만원대 평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18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8,900원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2일 이틀 전 가격이 11,000원대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 좀 소폭 하락하면서 1,964원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최고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가격 19,000원, 10월 24일 가격이 1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 가격 보시면 10월 5일 가격이 가장 높죠. 16,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가 대체로 지금 올해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10월 5일 가격만 16,000원으로 올해가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지난해가 더 높은 가격, 그리고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23.1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18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23,000원대, 하지만 소폭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보다 39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18일 가격 2만 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또 21일까지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21일 가격 24,823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 9월 25일 32,000원대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가격 보시면 10월 5일 가격이 38,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28,000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87.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6.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2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5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6,000원대, 자, 오늘 평균가는 2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29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5,000원 기록했고요. 청송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2,92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21.8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5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8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4,185원에 형성돼 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가 지금 3,200원대였는데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4,1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죠. 어제보다 93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7,000원이었고요. 이어서 목포시가 3,5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평균가 역시 영암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927원, 그리고 이어서 목포시는 2,98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39.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8.1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639톤 감소했습니다. 감 약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9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2,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2만 원대 평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186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18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2,000원에 형성돼 있었고요. 하루 만에 2,000원 정도가 붙으면서 10월 19일 가격 2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 흐름 타다가 10월 22일 이틀 전부터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22,000원의 최고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9월 25일부터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올해 가격이 9월 30일부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10월 14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였다가 14일 이후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오늘 25,59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19,802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청도군은 1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는데요. 최고가는 23,000원이었고요. 이어서 청도군은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가 역시 밀양시가 가장 높았죠. 19,802원에 거래됐고요. 청도군 1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형성된 과일과채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부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71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80.11톤, 80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1,932원, 최고가 2,600원, 최저가는 1,75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839원이었던 시세가 오늘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9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18일 가장 낮았습니다. 2,600원이었고요. 20일 기점으로 한번 크게 올라주면서 21일 가격 2,85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가격은 빠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2,600원까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양부추 보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721원이고요. 최고가는 2,900원, 최저가는 2,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2,721원인데요. 어제만 해도 3,076원이었는데 하락 흐름을 보였죠. 등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55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자, 영양부추 200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이 가장 낮았네요. 2,500원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이 가격이 21일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2일 때 소폭 다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600원까지 상승세를 잡았고요. 이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가격 2,9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30일 가장 낮은 가격 1,562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상승했다가 중간에 14일 때쯤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14일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2,721원이네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200원, 평균가는 2,707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맘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채소들을 좀 많이 먹어야겠죠. 자, 힘에도 좋고 또 열내는데 가장 좋은 채소가 바로 부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추남, 부추를 위해 태어난 남자,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부추남!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청가 이대영입니다. 예. 아, 요즘에 또 그거 안 해요. 그거 저 있잖아요. 1대0 아니에요. 그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1대0 아니죠. 이대영입니다. 네. 우리 이대형. 예, 그렇습니다. 형아, 우리 형 경매사님. 아니, 그나저나요. 예. 뭐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이제 그 사장님께서 보셨다면서요. 아, 예. 그리고서 묻는 게 방송을 잘했냐가 아니고 이경화 그렇게 키가 조그마냐 뭐 이랬다면서요. 아, 예. 아니, 너무 뭐 이렇게 아담하게 잘 나오시니까 네네.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부쩍 이렇게 발판을 아. 딛고 올라서 있습니다, 아, 경매사님.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 시기에 예. 좀 이렇게 서늘해지면서 사실 그냥 맛으로 먹기보다는 예.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만이 그렇죠. 또 겨울도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채소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입니다. 네, 우리 부추의 남자, 예. 예, 항구의 남자가 아니고 우리 부추의 남자. 오늘은 좀 부추에 대한 어떤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실지 많은 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말 그대로 뭐 이 시기에 가장 좋다고 하지만은 경매 분위기는 어때요, 경매사님? 그런데 경매 분위기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양들이 좀 갑자기 줄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물량이 좀 늘고 또 그리고 지금 상품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부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초보다는 계속 주중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경매 분위기가. 아, 그래요? 예, 예. 네, 지금 사실 요 시기에 좀 뜨끈뜨끈한 거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워낙 뭐 탕에 넣어도 좋고요. 네, 그래서 불과 함께 좀 가장 또 친한 작물 중에 하나가 부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전 기대를 했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워낙 지금 또 판매들이 또 이렇게 부진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금매사님, 부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는 이제 산지 교체 시기 그리고 이제 하절기 출하 지역이 마무리가 이제 조금씩 서서히 되고요. 또 동절기 출하 지역이 이렇게 물건이 이제 출하가 되는데 이게 물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수급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을 때인데 그래도 지난주 같이는 이런 분위기가 같이 이어지나 했더니 이번 주가 그 분위기를 편성하지 못했네요. 이번 주 안타깝습니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네, 금매사님 사실 이제 목요일이요. 예, 예. 가장 이제 전반적인 이 가락동에 들어오는 채소들의 반입량이 좀 부쩍 늘어나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네. 부추의 양은 좀 어떨까요? 부추는 오늘 반입량이 71톤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80톤 정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서 지난주보다 물량이 좀 늘었었는데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그 시세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시세가 떨어지면 작업들을 많이 안 하셔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해서는 같은 목요일 장에는 같지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월동 준비라든지 생육 부진으로 출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가 좀 늘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 지난주에 좀 월동 준비 때문에 좀 출하를 좀 이렇게 예, 미뤘던 바로바로 게 이번 주에 또 안 들어왔네요. 하셨네요. 예, 네, 그렇죠. 작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주 좀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이제 동절기 출하 지역인 지금 하동이라든지 고성, 진주 쪽에서 이제 부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그 양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네요. 예, 예. 예.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매사님 시세 부분인데요. 예, 예. 네, 양은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은 예. 경락가도 좀 많이 좀 떨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중상품 기준에서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지금 최고가는 2,600원까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물량이 좀 는데다가 상품성 품질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상품성에 따른 시세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 지난주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 지금 시세가 한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난주 평균 가격이 한 4,500원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가격이. 지금 고단가 나오는 물건들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상품성 저하가 뚜렷하면서 그렇게 좀 시세 편차가 많이 심했습니다. 네, 시세 편차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 이제 시세가 좀 떨어지는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산지 예, 입장일 그렇죠. 텐데 예. 이럴 때도 시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락동에 어느 정도의 좋은 품질의 부추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좀 뭐 이쁜 부추를 준비해 오셨는데 예. 전반적인 지금 현재 뭐 품질 상태는 좀 어떨까요? 지금 뭐 네. 부추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지금 백납이라든지 하얗게 부는 잎 끝 부분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생육이 부진하다 보니까 키가 안 자라는데요. 이 키를 좀 더 키우려고 있다 보면 또 일교차로 인해서 백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물건이 안 좋아지니까 빨리 그 병이 오기 전에 이제 출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키가 짧은 부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게 또 특징이고요. 또 기다릴 모았던 동절기 부추가 또 출하되고 있는데 이 동절기 부추가 지금 아까 태풍 간접 영향과 또 그리고 지금 낮 기온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 키 때문에 발판을 올라서 있는데 예. 지금 작업을 하시려고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빨리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발판을 밟고 있어가지고 지금 운반을 못하고 오늘 계시다고. 당황스러운 일이 많네요. 예, 지금. 예.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산지에서 예. 다들 우리 농민들이 가장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지금 우선은 네. 뭐 하절기 농가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종결 시점이거든요. 대부분 이천의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1월 초 중순에 출하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가을 장마랑 태풍 피해로 남부지방 출하가 지연되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세 상승 기대로 이거를 끝내야 할지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요. 만약에 그럴 때는 이거를 빨리 예. 지금 출하해서 올려 보낼지 조금 예. 더 늦췄다가 좀 시세를 좀 오른 다음에 지금 예. 출하해 보낼지 이걸 걱정인데 예. 그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해답은 지금 상품성이 받쳐주신다면 좀 길게 좀 더 연장해서 출하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도 첫 수확을 좀 빨리 앞당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움켜쥐고 계시지 마시고요. 좀 품질을 잘 보시고 품질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출하해서 올려 보내주시는 게 아마 예. 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중도매인들은 구매력도 좀 약해졌어요. 시세가 예. 안 받쳐주니까. 예, 네. 그렇죠. 구매력도 지금 지방 납품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일반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더구나 또 상품성에 따른 구매 성향이 또 양분화가 또 급격하게 됐고요. 지금 재고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소극적인 경매 참여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가 지금 이제 산지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뭐 기대만큼 우리가 지금 가락동 제 시세를 좀 못 내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예. 네, 아까 뭐 출하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오늘은요 가락동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요일인데 예. 이게 어떤 주초하고 주끝이 예. 좀 몰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어떻게 조절해야지 제 시세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네. 가격이 부추가 주초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점차적으로 주중으로 떨어지다가 주말장에 약간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 흐름에 맞춰서 지금 그 작업이 그래서 주말과 주초에 몰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심하니까 그러면 주중에 또 물량을 너무 중단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또 이게 중매인들이 원활하게 수급 불안정에 또 걱정이고 매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초와 주말장에 비중을 두되 그래도 주중에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출하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집 가격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좀 한쪽을 어떤 요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보다는 예. 그런 출하량을요 수시로 이 경매사님과 좀 소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 양 조절을 잘 하신다면은 요일에 대한 좀 이 양 비중만 좀 잘 조절해도 더 좋은 시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매사님 좀 이 시기에 우리 부추 몸에 참 좋잖아요. 그러면 네. 좋죠. 생식으로 먹어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부추를 맛있게 먹는 우리 경매사님. 그렇죠. 근데 생식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부추는 제가 예전에 하여튼 이렇게 뭐 아이고 귀한 부추를. 야, 좋네요. 예, 향이. 이 생식 안 씻었는데 괜찮아요? 몸이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뭘 또 씹지도 않았는데 바로 뭐 후끈후끈하게. 아닙니다.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했던 게 예. 뭐 그 넘기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냐 뭐 이러시는데. 예. 부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에 햇부추가 초벌부추가 좋듯이 맛있네. 동절기에서도 이게 지금 초벌부추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첫 출하는 게 지금 앞으로 다가올 또 겨울이 또 춥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부터라도 부추 드셔서 네. 이제 보양하셔가지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예. 자, 이상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죠?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정말 유쾌하네요. 네, 네. 생식을 지금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추 주출하지죠. 양주 지역의 부추 상황 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예작물팀장 곽인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잦은 비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었었는데요. 양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올해 양주는 10월 그 미탁의 영향으로 농작물 및 하우스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은 양주 지역에서 김장 채소인 무, 배추는 영향이 적어서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양주에서는 그 김장 채소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했듯이 부추는 양주 특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품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양주에서 영양부추 재배는 2월에 그 봄 터널 재배, 여름 노지 재배, 그리고 가을 재배, 겨울 하우스 재배가 있는데요. 올해 가을 재배는 햇볕이 양호하고 10월 기온이 따뜻해서 영양부추 생산량 및 품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양주에서는 솔부추를 비롯해서 다양한 품종 개량과 명품 재배에 힘쓰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선진 부추 재배 기술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새로운 품종 개발은 채소育종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부추는 연 7회까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금 연 4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농가에서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부추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부추 생산이 어려운 추운 겨울이라든가 생산량이 적은 시기인 이른 봄 등 가격이 높고 재배가 힘든 시기에 품질 좋은 영양부추 생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주가 부추의 주 출하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좀 부추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6,014원이고요.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5,27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35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3,607원이네요. 최고가 4,980원, 최저가는 1,3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25원 하락한 평균가네요.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615원, 최고가 2,990원, 최저가는 8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 어제보다 56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991원, 최고가 3,970원, 최저가는 1,68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07원 떨어진 평균가 2,991원입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77원, 최고가 16,800원, 최저가는 1,500원이네요. 어제보다 380원 더 떨어졌습니다. 사과 홍로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142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1,1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316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멜론 1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8,375원, 최고가 9,900원, 최저가는 7,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122원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미나리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84원이네요. 최고가 1,74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저가는 440원이고요. 내평균가 어제보다 10원 더 떨어졌네요. 새송이 버섯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525원, 최고가는 710원, 최저가는 330원입니다. 어제보다 3원 더 오른 평균가 525원입니다. 네, 감귤 시설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6,125원이고요. 최고가는 6,880원, 최저가는 5,3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27원 더 떨어졌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 가격 9,013원, 오늘은 9,033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은 오늘 1,772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1,757원, 목살은 어제보다 좀 떨어진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오늘 가격 5,40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이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었습니다. 네. 이 상강답게 오늘 곳곳에 좀 마지막 가을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 내리는 곳이 있었죠. 맞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또 남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렸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방금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로 내려가고요. 낮 기온도 뚝 떨어져서 한 15도 안팎에 머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 차이가 있을 때는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뜨끈한 차 한 잔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감기 예방에 좋은 건강차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순 우리말로 곧불인데요. 곧불차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곧불차 만드는 법은요, 간단합니다. 이 기침에 좋은 도라지와 천연 해열제 역할을 하는 배,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강을 함께 넣어서 푹 끓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곧불차 한 잔이면 정말 오장육부가 뜨끈해질 정도로 정말 몸 전체가 뜨끈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주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에서는 오이와 참다래 그리고 피망 관련한 소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